안녕 구름이 여러분 제가 벌써 유튜브를 시작한 지 5년 차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꿀팁이라던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 구름이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구름이 분들이 제 꿀팁 영상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데 이번 영상도 정말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스킵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봐주세요. 유튜버에 찾아보고 네이버에 찾아보고 구글에 막 찾아보니까 유튜버 되는 법 뭐 구글 아이디를 만들고 채널을 만들고 수익은 언제 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꿀팁들에 대해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3가지 챕터로 나눠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채널입니다. 사실 채널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구름이 분들 중에서도 채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구글 아이디를 만들고 그리고 채널 생성을 하면은 자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채널명과 그리고 채널 아트, 프로필 사진까지 딱 넣을 수 있게끔 생성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채널명에 대해 조금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전 사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친구들이 좀 볼까봐 부끄러워가지고 몰래 만들고 막 그러느라 누군가의 피드백을 듣거나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채널명 진짜 중요합니다. 일단 채널명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 이름과 한국 이름을 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걸 좀 추천드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 이름으로 좀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외국인들한테 이제 발음하기도 좀 어렵고 이거를 또 영어 이름으로 만들자니 비슷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후회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구름이 분들은 이제 막 시작을 한다 하시면은 저는 영어 이름과 한국 이름을 동시에 부를 수 있는 간결하고 좀 임팩트 있는 이름을 선택하시라고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채널에 들어가면 보이는 게 채널 아트랑 프로필 사진이잖아요. 보통 이제 프로필 사진을 해놓는데 채널 아트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채널 아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이버나 뭐 구글에 찾아보면은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모바일용, PC용, 그리고 노트북용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내 채널 컨셉에 맞게 사진을 이제 편집해가지고 넣으시면 되는데요. 길 지나다니다가 예쁜 구름이라던가 예쁜 꽃, 예쁜 풍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다 찍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게 나중에 영상을 만들 때도 그렇고 이 채널 아트라든지 채널을 꾸밀 때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본격적으로 구름이 분들이 이제 나는 뷰티 유튜버가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이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 자신을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채널 아트 같은 경우도 내가 이것저것 해봤는데 너무 촌스러운 것 같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내가 지금까지 찍어봤던 이미지들을 좀 찾아봐가지고 내 채널과 나라는 사람의 어떤 이미지가 좀 잘 어울리는지 셀렉을 해서 또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막 찍어서 올리기 시작하면은 재생 목록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재생 목록도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보통 들어가서 보면은 재생 목록이 좀 뒤죽박죽 섞여있는 그런 채널들도 있고 채널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꾸며져 있는 채널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채널에 가서 영상 하나를 봤을 때 이 영상이 되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 영상 되게 재밌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다른 영상들도 쫙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재생 목록을 잘 꾸며놓으면은 구독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단 말이에요. 저를 예로 들었을 때 저도 사실 이 재생 목록을 잘 꾸며놓지 않았었어요. 그냥 그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 정리하듯이 정리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작년부터인가 채널 자체를 다 분위기를 바꾸면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재생 목록을 그냥 최신 순으로 두기보다는 약간 컬러감이라든지 분위기의 순서를 좀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약간 포트폴리오처럼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재생 목록까지 딱 정리를 해줘야 더 많은 분들이 영상을 좀 보실 수 있다는 거 이런 꿀팁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컨텐츠인데요. 컨텐츠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왔고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좀 성공을 했는지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뷰티 유튜버를 하기 전에 유튜브 채널 만들면은 이거 찍어야지 저거 찍어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찍어놓은 상태에서 채널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채널을 만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딱 컨텐츠를 만들기 전에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퍼스널 컬러입니다. 제가 이 퍼스널 컬러에 대한 중요성을 좀 자주 언급해가지고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 받기 전에는 정말 다양한 메이크업, 정말
정말 여러 가지의 색조들을 사용을 하고 좀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저랑 잘 어울리는 색조는 확실히 조회수가 잘 나오고 저랑 잘 안 어울리는 색조로 메이크업을 하거나 심지어 꿀템 영상을 찍어도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퍼스널 컬러대로만 해야 돼요. 이건 아닌데 이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면서 컬러뿐만 아니라 난 어떤 분위기가 어울리는지 이런 것까지도 좀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뷰티 유튜버라는 게 뷰티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냄으로써 꿀팁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뭔가 도움도 안 되고 반대로 더 못생겨 보이고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구독자분들이 안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지금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막막하다 하시면 저는 퍼스널 컬러 무조건 진단을 받아보시라고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퍼스널 컬러가 또 여러분 채널 만들 때도 되게 편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가을 뮤트다 이러면은 채널 자체를 가을 뮤트스럽게 좀 꾸미는 거예요. 이 채널 색이 딱 입혀지면서 가을 뮤트라는 그 팬층이 생기는 거죠. 팬층이 생기면서 다른 구독자분들도 좀 모을 수가 있고 퍼스널 컬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미지 컨설팅까지 받으셔가지고 꿀팁들을 좀 보여드리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랑 좀 이어지는 꿀팁인데요. 나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거예요. 저는 이 뷰티 유튜버를 하기 전부터도 제 습관이 뭐였냐면 만약에 내가 살이 쪘어. 그러면은 그날 이제 전신 거울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피부에 뭐 트러블이 났다 라든지 피부가 조금 탔다 이런 식으로 피부에 변화가 있을 때도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뷰티 유튜버를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도움이 될지 모르고 그냥 기록을 해놨던 건데 이제 뷰티 유튜버가 되면은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스킨케어라든지 아니면 다이어트 관련된 콘텐츠라든지 정말 뷰티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찍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 때 제가 다이어트 하는 방법은 그냥 뭐 식이요법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요.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들, 증거들을 보여주면 정말 도움이 돼요. 구름이 분들도 제 영상 보실 때 가끔 가다가 이 못생긴 그 자료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셀카를 찍더라도 너무 보정이 심한 어플만으로 이제 사진을 찍기보다는 일단 기카로 찍고 저는 거의 다 보정을 하는 편이고요. 기카로 이제 나의 못생겨져 있는 상태의 모습이라든지 살찐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다이어트 성공했을 때라든지 얼굴 뭐 교정을 만약에 지금 한다. 그러면은 교정하는 그 과정도 제가 사진을 다 찍었었어요. 변태같죠 약간. 그런 식으로 어떻게 점점 얼굴이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많이 남겨놨었는데 그게 굉장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꿀팁은 핀터레스트입니다. 핀터레스트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꿀팁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핀터레스트를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내가 서치한 거 관련된 위주로 이미지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거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파일별로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이런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이 메이크업에는 어떤 룩이 어울릴까?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핀터레스트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핀터레스트가 또 좋은 게 저의 것을 올릴 수가 있어요. 제 메이크업 이미지라던가 내가 립 추천 영상을 찍었다 하면은 그 립만 딱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올려놓으면은 유튜브 채널까지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핀터레스트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같이 또 핀터레스트에서 영감을 얻거나 자료를 수집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내 핀터레스트 이미지를 보고 채널로 들어올 수도 있고 유튜브 할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뷰티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설치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핀터레스트뿐만 아니라 틱톡, 인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SNS에서도 많이 영감을 얻는 편이에요. 솔직히 요즘에는 롱폼보다는 숏폼이 너무 강세이기 때문에 릴스라던가 틱톡들에서 영감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 사실 제가 제일 조금 걱정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왠지 모르겠는데 쇼츠를 너무 만드는 거에 있어서 부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게 만들다 보면 너무 쉽고 오히려 구독자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왠지 뭐랄까 예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왔어서 그런가 롱폼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고 짧은 걸로 자극적이게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뷰티 유튜버를 하신다면 쇼츠는 필수로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쇼츠를 하려면 어쨌든 간에 레퍼런스가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틱톡, 릴스 이런 것도 좀 자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이 쇼츠에 좀 특화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너무 어렵네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쇼츠로 좀 뭔가 조회수가 터지게 되면 쇼츠 관련된 컨텐츠도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꿀팁인데요. 마지막 꿀팁은 저도 최근 들어서 정말 알게 된 꿀팁이에요. 이게 꿀팁이라고 해야 될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전 초반에는 사실 아는 유튜버가 단 1도 없었어요. 이 카메라랑 나 그리고 구독자분들만 있으면 되지 뭐하러 아는 유튜버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뷰티즌이라는 MCN 회사에서 진행하는 에뛰드 서포터즈가 있어요. 그거를 처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정말 여러 유튜버들을 알게 됐는데 확실히 여러분 다른 유튜버들을 알아가지고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막상 이렇게 채널을 만들고 운영을 하려다 보면은 좀 어려운 게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이번에 친구들이 여러 명이 생겼는데 확실히 저 혼자서만 했을 때 몰랐었던 것들을 다 알게 돼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 때도 나랑 결이 비슷한 유튜버를 알게 되고 같이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그 채널에 있는 구독자도 이제 제 채널에 오게 되고 제 채널에 있는 구독자도 그 채널에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시너지 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포터즈라던가 팝업 스토어 이런 걸 좀 자주 가셔가지고 아는 유튜버들을 많이 만드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구름이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수익입니다. 이 수익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광고 수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드센스 수익입니다. 이 브랜드한테서 받는 광고는 내가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광고도 매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구독자가 너무 없다고 해서 광고가 또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브랜드가 아무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매달 광고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는 장담해서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 시딩이라는 것도 말씀드리자면 이 시딩도 MCN 회사에서 주시는 경우가 있고 브랜드에서 직접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제품을 좀 한번 써봐라. 우리 신제품 나왔는데 그냥 솔직하게 후기 남겨줘도 된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품 제공이라고 해가지고 영상에 올리면 제품 제공이어서 다 좋게 말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의무가 전혀 없고요. 사실 웬만하면 사용을 해보고 별로인 거는 노출 안 해요. 너무 괜찮으면은 그때 이제 영상에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거지. 만약에 어떤 브랜드에서 별로인 그 파운데이션을 제품 제공을 해줬어요. 근데 제품 제공을 해줬으니까 뭐 영상에서 좀 좋다고 말해야 되고 그러면은 저는 이 영상이 망하는 거거든요. 아 너무 좋아요 하는데 화장 다 떠있고 컬러가 너무 안 맞는다든지 영상 끝에 가면 갈수록 막 얼굴이 햇빛이 된다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테스트를 해보고 정말 괜찮으면 이제 노출을 하지 아니면은 영상에서 잘 노출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브랜드나 MCN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은 이렇게 매달 시딩을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만약에 시딩도 안 들어오고 광고도 안 들어오고 내 돈만으로 이 화장품들을 다 구매하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앱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크레브라는 앱과 레뷰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말고도 다양한 어플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품을 제공을 받아보고 싶거나 음식점 체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서비스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레뷰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해요. 막 음식점이라던가 그냥 생활용품이라던가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올라가져 있어요. 내가 그러면 이거를 제품을 받아보고 유튜브에 좀 노출을 하고 싶어요 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난 처음 시작하는데 제품 구매하는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런 앱에서 제품을 제공받았을 때 유료 광고 배지나 뭐 이 영상은 어디에서 제품 협찬을 해주셔서 제작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고지를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싫다 하시면 그냥 구매를 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리뷰를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오늘 제가 뷰티 유튜버가 되는 방법에 대해 좀 알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좀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 많이 큰 대형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하면서 도움이 됐던 방법이라던가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방법들 그리고 어떤 건 좀 별로였는지를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된 게 최근에 이제 아는 유튜버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가 하고 있는 편집 방법이 너무 대단하다고 이거를 꼭 영상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오늘은 뷰티 유튜버가 되는 꿀팁 영상을 좀 만들어봤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다들 안녕!